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선인 예배형 계속 이제 그 인물형을 하는데요. 오늘은 좀 한번 여러분들이 좀 특이하게 일반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하고 약간 틀려요. 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선인 예배형.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개장천심에서 이렇게 청룡백호 좌측 우측으로 다 나눠졌죠? 쭉 내려왔어요. 지금 여기가 혈이에요. 여기가 이제 선인형이고 선인이 예배를 드린 형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물은 어때요? 이쪽으로 지금 나가죠. 그러니까 우선수죠. 좌선수죠.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명당으로 들어왔다가 나가죠. 물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서 유혈, 여기에서 이쪽을 보고 써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 이쪽 청룡자락에서 여기서 여기를 보고 써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아, 여기가 청룡이고 여기 백호니까 여기 유혈 위에다가 여기다 쓰게 되면은 여기서 안산을 잡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안산도 있고 조안산도 있고 이걸 취하니까 괜찮겠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쓴다고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에다가 혀를 써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전체적인 국세는 어때요? 이렇게 좌측 청룡 우백호, 청룡 백호 이렇게 좌우로 쫙 개장천심에서 쭉 내려오니까 기운은 이렇게 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물길은 이렇게 좌선수에서 우선수에서 좌선수로 이렇게 돌았죠. 물이 돌았어요. 자, 기운도 이쪽으로 가고 같이 돌았으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이쪽으로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를 안산으로 보고 조안산으로 보고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왜 형국론을 논하고 왜 이렇게 국세를 살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피셔야 돼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 맞아, 여기서 청룡백호니까 여기서 여기 쓰면 물이 나가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안산을 거쳐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거의 일반 사람도 그렇게 논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첫째, 형세론을 얘기를 했을 때 선인 예배형이다. 선인이 인사를 문안을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가죠. 팔뚝에 슬환 팔뚝에다 여기가 예배를 드니까 팔뚝으로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혈이 있으니까 팔뚝에서 여기를 쳐보면 안 되겠죠.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형세론을 가지고 어떤 형세는 어디에가 혈이 있고 어떤 형세는 어떻게 혈이 있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선인이 예배를 드리는 형상이다. 왼쪽 손으로,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인 예배형에서 선인 예배형이고, 여기에는 혈이 두 개가 있더라. 하나는 어떤 사람은 여기다 썼어요. 선인봉이다. 여기다가 선인. 그리고 여기다가 몸통에다 썼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썼어요? 팔뚝에다 썼어요. 과연 이 두 개의 혈이 어떤 것이 진짜냐는 얘기죠. 그죠? 두 개의 혈이 있다. 자, 혈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선인 예배형에는 손으로 이렇게 팔뚝을 하기 때문에 팔뚝에는 어디가 있고 곡지혈이라고 그래요. 곡지혈. 굽은 곳에 있다. 자, 곡지혈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곡지혈이에요. 곡지혈. 이렇게 쏙 들어간 데 있죠? 이 팔뚝 들어간 데 여기가 곡지혈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팔뚝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곡지혈이 된 거예요. 곡지혈.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선인 예배형이 아니고 선인이 만약에 단좌형이다.
편안하게 앉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배꼽이나 아니면은 단전이나 하시면이나 여기다 쓰겠죠. 그런데 예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배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형국명을 붙이는 순간 이 혈은 어디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곡지혈이다. 자, 그래서 혈은 이렇게 잡았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이치를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이치. 이치는 우리가 뭘 본다고 그랬어요? 내기하고 외기를 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내기는 뭐예요? 조산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중조산 거쳐서 여기는 지금 어떻게 왔어요? 볼까요? 자, 조산에서 개장천심을 했어요. 이렇게 개장을 쫙 하고 양쪽으로 좌우로 개장을 하고 가운데 중출로 쭉 내려서 다시 또 여기에서 개장을 또 했어요. 또 한번 개장천심을 했죠. 조산, 중조산에 또 개장천심. 그리고 좌측 청룡자락으로 이렇게 혈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혈이 이렇게 맺힌 거예요. 여기 이 기는 어떻게 해요? 이 기는 이 가운데 중출로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좌측 팔뚝에서 혈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선인 예배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혈을 담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런데 기운은 이렇게 왔지만 진짜 전체적인 국세는 어때요? 전체적인 국세는 이쪽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장천심을 하고 쭉 같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용이 조선을 따라 면으로 들어오니 좌우 청룡백호가 있고 앞에 사가 있어. 앞에 사가. 이게 좌우에 청룡백호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가 여기에서 자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다 혈을 쓰려면 물이 여기서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야겠죠. 근데 이 물이 없단 말이에요. 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쓰려면 이 앞을 봐야 되는데 물이 이렇게 환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쭉 들어왔다가 여기서 다시 나갔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배인데 완전히 반배는 아니에요. 왜? 이 끝에서 여기를 봤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습 보이죠? 그죠? 나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여기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취했으니까 물은 이렇게 가고 기운은 이렇게 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곡지혈을 취했다. 그래서 혈을 취하면 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자, 주산에서 기운은 이렇게 좌우로 개장천심하고 쭉 가고 물은 어때요? 물은 이렇게 둘렀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새도 맞지 않고 또 그리고 선인 예배형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니까 손으로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예배형이라고 벌써 형국에서도 차이가 나지요.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털을 보고 혈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자, 내기 한번 볼까요? 자, 내기는 어차피 내기는 거의 이제 선인이니까 귀가 나타나겠죠. 귀가 나타나고 굉장히 개장천심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외기를 볼까요? 외기는 청룡백호예요. 조산에서 개장한 양유지가 자 이걸 볼까요? 외기는 뭐예요? 바깥에 있는 거 이게 양유지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용이 내려오는 것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죠. 양유지, 기재지, 오동지, 겸가지. 자 한번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안에 용을 갖다가 구별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오성으로 가지고 다 했잖아요. 자, 목성체다, 금성체다, 토성체다, 수성체다, 화성체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갖다가 우리가 용론에서 다시 배웠어요. 그런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은 뭐라고 할 것이냐. 이런 형상들 볼까요? 잠깐만 볼까요? 자, 이거예요. 이렇게 가지 하나가 있는데 버드나무처럼 돼 있어요. 양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성으로 구별 못하죠. 이것을 양유지라고 했어요. 양유지. 그다음에 겸가역.
자격지, 그다음에 기재지. 기자는 이제 기라는 것은 구기자 기자죠. 구기자 나무처럼. 오동지 정출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용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맥이 내려오는 걸 보고 형세를 보고 또 용을 붙여서 이름을 붙여서 이건 양유지용이다, 겸가엽 용이다, 자격지용이다, 기재지용이다, 오동지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오성용수를 다 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그 구분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세요. 이게 양유지죠. 양유지가 양쪽에서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죠. 양유지를 갖다 끌어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운이 뭉쳐 있죠. 그러니까 약간의 귀가 있다. 귀가 강하다. 귀를 나타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기는 쭉 내려와서 쭉 선인 예배형을 드리니까 단정하고 혈이 맺혔으니까 여기는 귀가 나타나고 또 외기는 어때요? 양유지가 쭉 끌어들이면서 국세가 단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도 귀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외기 역시도 귀가 있다. 이게 아마 문관 정도로 나타나죠. 그래서 무관은 아니죠. 문관이 나타나겠죠. 문관이 나타나면서 약간 후부하고 부가 나타나겠죠. 볼까요? 자, 곡지열은 이겠죠? 새가 바르고 병당이 밭두둑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밭두둑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내려오니까 물이 이렇게 치는 것 같아도 이 세 개 밭두둑이 이렇게 가로막는다고 봐야 돼요. 물길이 들어왔다 나갔지만은 전체적인 국세는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보다는 낫지 않아요, 그죠? 여기는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여기는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최원정이가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혈에 가면 청룡백호를 제일 청룡백호 그다음에 혈을 가지고 다 노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청룡백호가 있고 여기가 유두가 있으니까 이게 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국세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국세를 보지 못하면 이런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풍수지리가.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씩 둘씩 배워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전체적인 국세를 볼 수 있고 전체적인 형세론을 논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혈은 퇴폐했다. 왜 퇴폐했느냐? 실질적으로 물이 들어가다 반궁수죠. 나가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안산을 취하려고 이 안산을 여기서 보면 청룡이 안산이죠. 안산을 취하고 조산까지 세 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세 개를 취하니까 외명당 같이 취하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새가 기울었죠. 새가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를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여기서 현혹돼 가지고 잘못됐다. 그 다음에 우백호가 짧아요. 짧기 때문에 기운 자체가 여기서 이것을 유혈을 싸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유혈을 취하면 주관세가 응한다고 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형세를 보고 혈을 취하고 그 다음에 내기의 기운은 약간의 귀를 가지고 귀인의 기운을 선인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외기 역시도 기운을 가지니까 문관의 기운이 나타나더라. 자, 봅시다.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것은 소승상의 조, 즉 소승상의 할아버지 묘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여기를 토론하냐면 후세 사람들이 발복을 확인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최원정이가 이 글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후세 사람들이 이 터에 가서 이 소승상의 할아버지 덕분에 어떻게 사람들이 발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봤더니 발복을 했더라. 어떻게 발복했냐? 당에 이르러 대를 이어 과거에 등과하고 오부를 집정하고 8명의 재상이 있었다. 굉장히 발복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짱짱하죠? 기운이죠?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게 이 옥수진경이 대단하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한 200개, 300개 굉장히 많은 산도들을 갖다가 전부 다 확인을 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발복을 이루어졌는지를 전부 다 논하는 것들이에요. 확인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유혈에 있는 사람은 여기다 쓴 사람은 퇴폐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보는 방법하고도 일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것들도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맞더라 하고 해설을 해놓은 겁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본 것은 과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해안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형상이 무엇이냐, 그리고 혀를 어떻게 찾느냐. 근데 형상이라고 해서 벌써 혀를 찾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이치가 있느냐. 이치는 뭐예요? 내기와 외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내기와 외기를 유추하면 아하, 여기서는 좀 무관이 안 나타나죠. 왜? 무관의 기운이 없잖아요. 무관이 있으려면 깃발도 있어야, 참고사가 깃발도 있어야 되고, 뭐 기구 북도 있어야 되고, 천마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 도금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기와 외기가 이런 것들 보고, 그러고 나서 발복을 유추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추한 것은 뭐예요? 여기는 벌써 지금 발복을 다 보고 나서 썼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묘를 쓰고 나서 과연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이냐라고 예측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들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풍수지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를 잡아주고 이 자리를 잡아주면은 과연 몇 년 후에 몇 대 후에 누가 나오고 어떠한 사람이 나오는가를 발복론까지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을 보고 이치를 예측하고 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풍수지리의 기본이다. 되게 간결하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으로 모든 것들을 유추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아마 이제 그동안에 이제 했던 방식하고 강의 내용이 약간 다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야 돼요, 앞으로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분들은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장안촌 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보시면서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세요. 저한테 언제든지. 저는 시골에 이제 그 장안촌 풍수학당이라고 전라북도 장수에 있어요.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